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 손입니다. 한참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반은 다른 일을 하게 되고 또 반은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만 올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상당히 많아지고 또 거기에 빠져들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 연한이시 특히 태자천사공파를 좀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좀 염려가 되는데요. 하지만은 나름 좀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잘 모르는 것은 우리 삼척공파, 만호공파의 이구영 대부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아십니다. 이분한테 또 많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또 특히 족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은 전체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점검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어서 바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연한이시는 양반인가 이 타이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요거를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연한이시 전체적인 어떤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태자첨사공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인 불당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강호공파 족보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걸 네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각 한 번씩. 그 다음에 태자첨사공파의 인물에 대해서 좀 나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 3번에 나눠 가지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전체는 한 7번의 영상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좀 부지런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연한이시 전체적인 어떤 개괄적인 내용은요, 일단 먼저 연한이시 인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연한이시는 10개 분파였던 것이 4대 분파만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보면 1985년 통계청의 연한이시 통계를 보면은요, 연한이시가 약 14만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별 구분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추정을 하는데요. 대체로 태자첨사공파와 판소부감 공파하고는 인원이 거의 비등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각각 5만원, 참 5만 명씩이요. 그 다음에 통례문 부사공파가 한 3만 명, 대장군 공파가 1만 명, 이렇게 1985년도는 이 정도로 나타났다고 보고요. 2000년에는 연한이시는 약 전체가 한 20만 명, 17만 5천 명이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여기서 제가 자료를 입수한 바로는 약 20만 명으로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자첨사공파와 판소부감 공파가 각각 7만, 통례문 부사공파가 4만, 대장군 공파가 1만 5천, 한 20만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태자첨사공파가 전체가 한 7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명문 가문으로서 연리광김이라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명문가를 말할 때 연한이시 가문과 광산김씨 가문을 합하여 연리광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연한이시 가문하고 4개 김장생 광산김씨 가문을 양반 가문 가운데서도 으뜸 명문가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연한이시가 삼한갑족의 가장 빛나는 명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조선시대의 연한이시는 문과 급제자가
255명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은 261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요. 요거를 여기에 나무위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요 내용이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안이시 판서가 45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여기에 내용은 54인으로 나오는데요. 또 문과급제자도 좀 달랐는데 살짝 달랐는데 255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들어가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요. 너무 확대를 했다. 벌써 시조가 나오고 관장이 나오고 중시조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집성촌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가 16만 17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7만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2만 명. 그 다음에 연안시 홈페이지, 연안시 종합 홈페이지, 이런 홈페이지도 쭉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벌열 가문으로서 우리 연안시를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정일품이 24명, 대제한 7명의 대제약, 청명님 7명, 부원군 5명, 공신이고 판서가 53명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문과급제자가 255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250명은 이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 학자들이 이렇게 모인 집단이라서 이거는 굉장히 신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과급제가 250명이다. 이렇게 문과급제자. 여기에 있던 내용들을 쭉 보면은 참 유익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쭉 읽어 나가 하면 제가 좀 정리했는 걸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연안이 문과급제가 255명이다. 그 다음에 정일품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24인, 상신, 그러니까 정승들을 말하지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것을 역임하신 분이 9분이고 대제학이 7명. 그 다음에 판사가 아까 54명이죠. 45분 공조 판서를 뺀 판서 인원이라서 54명이 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공신이 10인, 청백리가 우리 연안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청백리가 7인입니다. 문장가가 5인이고요. 특히 이 문장가 중에서도 우리 태자첨사공파가 4명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가 21인인데요. 이 기사라는 것은 기로서를 말하는데 이 기로서가 원래 조선시대에 70살을 넘은 정이품 이상의 그 문관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기구입니다. 그래서 70살 넘었고 그 다음에 정이품 이상의 그 문관들을 예우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70살이 넘었다는데 우리 연안이시는 장수 집안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전 가문 중에 두 번째로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당이 10인인데 이 호당이라는 것은 독서당, 초계 문신하고 전부 다 같은 비슷한 뜻입니다. 이 조선조에 문관 중에서 뛰어난 젊은 배설아치를 뽑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휴가를 줘서 오로지 연구와 학업에만 닿게 하던 그곳이 호당입니다. 그래서 호당에 이렇게 배치가 된 분이 10명이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참 연안시 인구에 비해서요 훌륭한 관료를 매우 많이 배출해낸 정말 으뜸 명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학문을 숭상하고 또 청백 검소한 생활을 지켰으며 인륜과 도덕, 중용에 부합하는 의로운 기상을 매우 중시했던 가문이다. 청백하고 인륜과 도덕, 중용을 행해 부합한 의로운 기상을 가진 겁니다.
다음에 정조 임금은 홍제전서 정조 문집에서 연한이 씨야말로 사만이 갑족이다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청백리도요 보면은 의정부 6조의 정이품 종이품 이상의 당상관하고 그 다음에 사헌부 사관원의 수직들이 추천하여 뽑던 청렴한 벼슬아치를 청백리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이렇게 알아보면서 우리 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문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조선시대 12대 명문가 그 글을 제가 그대로 좀 옮겨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뿌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 조선 12대 명문가라는 제목에 눈에 보여서 봤더니 연한이 씨, 한산희 씨, 안동건 씨, 신안동김 씨, 반남박 씨, 영민 씨, 광산김 씨, 달성서 씨, 동래정 씨, 남양홍 씨, 파평영 씨, 풍양조 씨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조선조 최고 명문가는 연한이 씨와 광산김 씨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명문가를 뽑을 때 연한이 씨를 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연한이 씨는 조선시대에 수많은 인물을 배출하여 이름을 떨친 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한이 씨가 사만갑족의 가장 빛나는 명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면요. 제가 이거를 좀 근거를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빛나는 공적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역적이나 반역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대단하고요. 역적과 반역이 없었고요. 외척이나 인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권세를 누린 바가 없었습니다. 고관의 자리에서도 세도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권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탕관이 없었고 관리로서 청백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강직하고 청빈한 문사와 선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덕행이 높았습니다. 충절, 효자, 연려 등으로 8정려, 13정려각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색 당패에 크게 휩쓸리지 않고 비교적 상당히 초연하게 불편부당한 태도를 유지했던 편입니다. 중용을 중시하는 가문이었다. 크게 이렇게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요. 그 다음에 또 왕정의 부당함이 있으면은 부당함이 있어 앞장서서 간언을 했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산군의 어떤 폐륜 행위에 대해서 간언을 많이 했습니다. 또 광해조에 대해서 시정을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폐위시킨다든가 또 뭐 숙종조에서도 그 인현왕후를 좀 뭐 폐위시킨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그래서 옆 보면은 그래서 뭐 아래는 전란을 임해서 충절의 활락이 두드러졌습니다. 별자공, 그 다음에 장령공파, 사평공파, 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별자공파 같은 경우에는 별자공파 그 자손이 삼형제분인데 거의 매촌, 뮬리, 눌련 이런 분들인데 이 두 형제분들, 매촌, 뮬리 이 두 형제분들은요. 임진왜란 때 그 애천성을 지키면서 장렬히 전사를 하셨고 이분은 또 임금을 호송하다가 또 전사를 하셨고 이분은 참 의병을 이렇게 일으켜 가지고 대항을 크게 했고요. 또 사평공 그 공승의 증손 되시는 승열, 승륜 임진왜란 때 또 순절을 하시고 이러한 어떤 전란을 하면서 대단합니다. 또 뭐 장령공도 굉장히 많지요. 또 친일파가 없었다. 참 그러면서 항일투사가 많았습니다. 이동영, 뭐 이장영 여기는 전부 다 우리 태자첨사공파를 두고 제가 파악한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그 인물들을 한번 할 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위의 내용은 비교적 객관적인 겁니다. 전부 다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주관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정말 그러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파악하고 정말 연한이 씨가 양반이구나 이런 걸 이렇게 깨닫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탐욕을 부리지 않고 깨끗하고 도덕을 이렇게 지켰다는 건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저의 인생에 두고두고 계속 젖어들었습니다. 깊이 깨닫고 이러한 조상님을 위해서 저 목숨을 드리고 싶다, 이런 어떤 생각이 문득문득 많이 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력 신장과 불가분의 관계인 국혼, 외척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 우리 속자 할아버지였던 그 사건 때문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외척이나 국혼이 이렇게 한 번도 없었다, 또 역적이나 탕관이 없었다는 것은 연하인 이슈를 더욱 빛나게 한다. 그 다음에 역적, 외척, 탐관, 친일파가 단 한 사람 이름조차도 나타나지 않다, 없었다는 것은 연한의 후예로서 큰 자긍심을 가지게 합니다. 종실지친이나 왕실과의 인척, 세대 가문,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연한이시는 단연 연한이시를 능가하는 가문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명문 가문의 있던 순수성이 있어서도 탁월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의의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순수합니다. 투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참,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 삼원 갑족 중 가장 명문이 전형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불의에 항거하고 학문에 정진하고 전란에 목숨을 던지고요, 벼슬에 나가서는 청백리로 조선 전체에서 단연 앞서는 가문입니다. 가장 많은 청백리가 많은 겁니다. 양방 가문이라 하면은 청백리를 첫째로 꼽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여 예민 정신으로 사지를 틀어서 구제를 하고요, 평상시에는 충신, 효자, 연료로 팔옥문, 13정려강이 세워졌습니다. 이는 조선 역사에서 이러한 가문이 없어 연한이시를 단연 돋보이게 합니다. 근곡 이관징 선조님은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큰 흉년이 들어 백성이 도탄에 빠졌을 때 자신의 봉급하고 비축미를 풀어서 재민을 구제하였습니다. 권세를 부리거나 남용하지 않는 깨끗함으로 명망이 높았다. 또 정조 임금은 그에 져서 홍제전서 1등록의 인물편에서 연한이시는 벼슬만 많이 한 가문으로 알았는데 가히 동방의 갑족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자세운동 입장에서 조상님들의 공적과 행적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삼왕갑족이니 명문 거족이니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진 명칭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한이시는 국헌이나 외척으로 권력을 잡은 가문도 아니고 권문세가나 세도가가 아니었습니다. 충절로, 학문으로, 문장, 청백리, 도덕으로 명문가라는 칭호를 얻은 것입니다. 또한 친일의 명단에는 연한이시가 없었다는 건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또 왕정의 부당함이 있으면 앞장서서 간언을 했습니다. 우리 태사첨사가 공파 집안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별자공 이광 선조님은 연산군과 종돈서 지간입니다. 그래서 종돈서 지간인데 서로 연산군하고 이광 선조님하고 서로 동서지간이다. 그러니까 사천동서지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인구수, 그런데 이제 연산군이 폭정을 하다 보니까 이 용인구수동에 물러나 계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불당골에 이렇게 묘지를 썼는데 실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별자공 이광 선조님의 바로 친동생 이곤 연산군이죠. 연산군 이곤이 중종반정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연산군이 폭정에 부당하여서 중종반정을 일으킨 분이니 이 동생이 그러고 하니까 자기는 구수동에 물러나서 계시고 또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이 이제 예천으로 이렇게 가시고 했습니다. 분봉공 이주 선조님은 승려 보호와 문정황후의 신임을 얻어 불사를 일으키러 가자 여러 유생들과 함께 상소하여 보호의 죄를 성토하기도 했고요.
장영공 이연침 선조님은 사헌부 장령이었습니다. 장령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윤파 윤원영의 이런 간신들을 제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시다가 유배를 가서 그 유배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영호 참 제가 이분의 행장을 한번 읽어보고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당히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전부 다 13정례가 쭉 이어져 나오잖아요. 참 대단하시고요. 북백공 이창정 선조님은 그 중국에 갔다 와가지고 광해군이 임목 대비 자기 어머니를 유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임목 대비를 문안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 놀라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참 당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괄이 난때 호성 원정공신이고 한경도 강음찰사를 지내셨는데 이것 때문에 북백공이라고 합니다. 삼축공파인데요. 그 다음에 연봉공 이기설 선조님 참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임진왜란 때 저 강화도 쪽에서 공을 많이 세우셨고요. 광해군 폐모로 아예 이거를 폐모로 아예 전야로 돌아가셨어요. 제야로 돌아가서 학문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전이나 역사, 천문, 지리, 유락, 병술 여기에 아주 정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유현이에요. 우리 이 태자섬서공부의 유현이 네 분 중에 한 분은 유현입니다. 그리고 또 청백리고요. 이기설 선조님의 할아버지 증조부가 되나 승지공 이인충 선조님이 또 청백리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에 청백리가 계속 나오고요. 그러면서도 참 청백하면서도 자손들이 많이 가정이 번성해 나가고 참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석흥궁 이척 또는 이탕 족보에서 이척 이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선조님은 광해군이 임목 대비를 서궁에 유폐할 때 사헌부 대사헌으로 있으면서 강성을 바로잡기 위해 급간하다가 남원으로 유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강상이라는 것은 상강과 그 오상을 말합니다. 상강 오론 이런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급간했는데 이 재룡공의 증손이거든요. 이 석흥군은 중국의 사신으로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황극전이라는 액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 황제한테 드리고 그 황제로부터 많은 상품을 받아와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 합니다. 다음에 박천공 이옥인데요. 또 삼척공파 쪽인데요. 이분도 문장가고 선녀 서예고요. 이 근국 관징의 맏아들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관찰서 회주참발이고 간으로 유배를 하셨거든요. 유배를 하시다가 해금이 돼가지고 저 상주로 가셔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식상공 또 이만부 선조님이 유명하잖아요. 다음에 또 이유당 이만원 선조님 이게 이제 영등군인데요. 평안도 관찰사를 주고 인현황후를 폐비를 한 것에 대해서 극간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임금이 부당한 것을 하면은 앞장서서 간을 했는데 우리 태자 삼사공부의 어떤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광산 김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계 김양생과 아들 신독제 김집 이분들이 이 관상감시를 빛내는 어떤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전부 다 이 서인 노론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율곡, 이유와 김양생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중심 인물로서 특히 김양생의 애학을 계승보완하여 조선 가래의 수립에 중시 역할을 한 애학자였습니다. 사계 김양생의 제자 우암 송시열은 노론의 영수였잖아요. 그래서 이때 참 애성 논쟁으로 이 현종 때지요. 애성 논쟁으로 남인하고 수인하고 치열하게 대립이 되고 또 이때의 송시열은 귀양을 가서 사약을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제가 그렇고, 그 다음에는요, 이성령 홈페이지에 이 부사 공파인데, 이 부사 공파인데, 이 대종의 회장도 여러 번 하시고요. 상당히 좀 많이 공부를 하시고 많이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연한이시 이야기하면서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 연한이시 성격 요약을 이렇게 했는데, 학문 숙상과 교육에 힘썼다. 그 다음에 청백하고 검상 생활을 했다. 전다 맞지요. 이 뭐 학문 숙상하고 교육이 이 대제약도 많이 나왔고, 우리 태자첨사 공파 같은 경우에는 영조, 그러니까 조선 후기 이전, 영조 이전에는 뭐 자식이 나오면 모조리 전부 다 과거 공부를 시켰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학문 숙상 교육에 힘쓰고 청백하고 검사하고 도덕과 인륜을 굉장히 중요해. 여기에 보면은 왕에게도 전부 다 이게 간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사색 당파에 이렇게 휘달리지는 않은 중용을 다 지키고, 그렇죠? 의리와 기백을 항상 지켰는, 이것이 우리 연한시의 성격이다.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조금 공감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분이 시효를 통한 연리정신 고찰, 이 제목으로 이 시효를 이렇게 해서 연한이시의 어떤 성격을 이렇게 연리정신을 한번 고찰을 해봤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 내용이 좀 괜찮아서 공감이 돼서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상의 시효에 많이 사용된 글자 의미를 새겨봄으로써 자연히 연리정신이 부각된다. 시효를 이렇게 모아보면 그 집안의 특징이 나타난다. 원래 시효는 제왕이라든가 이 뭐 정승들, 경상들이, 유현들이 죽은 뒤에 돌아가신 뒤에 그 공덕을 칭송하기 위해서 임금이 추정하던 그 이름이 시효입니다. 임금이 내리는 이름이에요. 그것이 그냥 막 지은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글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을 잘 반영해 가지고 임금이 직접 내리는 이름이 그 시효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시효의 글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연한이시의 어떤 정신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학문을 숭상했다. 대부분 뭐 문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문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문을 숭상했다고 그럽니다. 조선조는 문민 우위의 사회였고, 학문을 함으로써 개인의 입신 출세도 보장되고 집안의 융성이 따르게 마련이었다. 그래서 연한이시는 그 어느 가문보다도 교육률이 높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 후기 이전까지는 자식이 태어나면 모조리 전부 다 과거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면하게 힘써 가세에 비해서, 그 인구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등과를 해가지고 관직에 등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사에 정직하고 겸손하였다, 이렇게 하는데요. 간자가 들어가고 이 익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간자가 대쪽 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직하다는 건 대쪽같이 되게 곧다,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양반이란 말은 벼슬이 높은 것보다도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 경우가 많다. 연한이시는 항상 과한 것을 경계하고 잘난 체 하거나 남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또 청렴결백하고 천백리를 많이 배출한 집안이다. 공감이 되는 말이고요. 성품이 너그럽고 좀 관대하면서 좀 선하였다, 이 사람은 그럽니다. 이 정자가 이제 편안할 정자인데, 고들 정자 편안할 정자인데, 이런 자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봐서 연리는 악인으로 태어날 수 없는 핏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같이 착하고 너그러운 품성을 지녔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연한시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올바름에 대해서 절개를 강하게 지킨 분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 충성심이 강했다. 충자나 헌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이 시효에서 보면은. 그래서 연한이시는 나라의 위급한 상황에서 한 몸, 한 집안을 돌보기에 앞서 나라를 생각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외에 많은 내환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몸을 아끼지 않았고, 사실이나 매사 공부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나라를 생각하였으며 임금이 잘못된 길로 들지 않도록 충간을 아끼지 않았다.
좀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준법 정신이 강했다. 이 헌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연한이 씨는 선왕의 판별이 명확하고 또 항상 선의 입장에 섰으며 불의에는 절대로 굽히지 않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저도 참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의기로서 일어섰으며 항상 지조를 지켰다. 우리 의종공 원자 발자 선조님 같은 경우는 참 지조하면은 우리 의종공 아닙니까? 자, 효도를 많이 했다. 이것도 장영공 집안의 13정려를 예로 보듯이 연한이시 선조들은 효도와 우애로서 집안을 돈독히 하였다. 그럼 우리 그래서 이렇게 6가지를 이렇게 정의를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연한이시 정신은 조선조 500년을 통해서 타인들이 우리 연한이시를 사만곱족이니 오동갑족이라 칭송을 아끼지 않게 한 밑거름이 된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인간의 정신적 기본 틀은 달라질 게 없다. 우리 후손된 자 선조들의 연리의 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에 잘 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첨부를 해서 사만갑족의 근거들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에요. 수암 권상하라는 분인데요. 우암 송시열이 문인이고 유연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연리는 동방의 명문가다. 연한이시는 동방의 명문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조임금은 홍제전서 16편에서 연한이시 사만갑족이라 하고요. 고종황제는 연리갑족은 자타공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타가 다 아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모두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개괄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어서 좀 부지런히 이미 준비가 다 된 것들이라서 동영상을 부지런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많은 시청 바랍니다.